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4천 명 넘게 늘면서 10,000명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3,01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역대 최다 기록인데요. 본격적인 오미크론 확산 신호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2월 초에는 2, 3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지금의 경향성을 보면 이번 주 후반에는 17,000명에서 2만 명 수준 정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해당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설 연휴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확진자 수가 다소 경향성이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유행 양상이 안정화된다라고 오인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설 연휴 이후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다시 증가를 하면서 방금 전 앵커께서 방역당국에서는 2, 3만 명 수준으로 2월 초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수준 정도로 증가를 하지 않을까 또는 설 연휴 영향으로 그 이상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라고 하면 현행 방역 강도로 볼 때에는 2월 말 경에는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예상하는 수치보다 더 큰 확산세를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이 늘다 보니 일각에서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일단 정점은 지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번 오미크론 유행을 잘 넘긴다면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의 유행을 잘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 안정화 단계, 즉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미크론 자연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은 단기간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 단기간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다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막대한 인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방법, 즉 미국이나 영국처럼 막대한 인적 피해 없이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사회를 볼 때에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27일 정도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방역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해외보다는 조금 더 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한 4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2월 달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속도에 따라서 이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약 4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어쩔 수 없이 온다면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방역 체계가 많이 바뀝니다. 무엇보다 검사 체계가 크게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모두가 PCR 검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도록 했습니다. 방역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신속 항원 검사를 1차 진단 검사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의 허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검사 건수가 크게 늘면서 특히 설 연휴 바로 이후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PCR 검사만으로는 검사 건수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병원성이 한 5분의 1 수준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6% 그리고 추가 접종률도 5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은 약 85%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 검사를 PCR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를 하는 부분 때문에 어쩌면
확진자가 보다 더 증가할 수가 있고 방역의 허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성이 낮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백신 접종이 높기 때문에 오미크론 감염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지금은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증가보다는 우리가 감염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잘 해주면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방법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은 피하거나 무조건 억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드시 넘어야 네. 되는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 피해 없이 잘 극복하는 것이 집단 면역을 형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자라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혹시 이러다가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괜찮을까요? 일단 백신 접종 완료자 개념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방역 패스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개념이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 이내지만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90일 이내다라고 이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일단 신속 항원 검사를 1차 검사 진단 검사로 하는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오미크론을 잘 극복한다는 개념, 더불어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에서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확진자 수, 특히 입원 환자 수나 위중증 환자 수가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폭증을 할 경우에 향후에 이렇게 되면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방역 강도를 강화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29일부터는 전국 선별 진료소에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고 2월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지난주에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특정 지역, 그러니까 광주, 전남, 평택, 안성 같은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90% 안팎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부터 당장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2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4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1, 2주 내에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8, 90%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고 더군다나 설 연휴가 지나면서 이 진단검사 검수가 폭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전국적으로 이런 진단검사법이 전환되는 것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내놓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며 또 혹시 추가로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데 예. 네. 지금 인구의 한 13% 정도에 해당되는 65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도 노바백스 백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신에 대한 접종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인데 12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약 72%를 보이면서 일정 수준은 넘겼거든요. 다만 12세 미만에 대한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월, 3월 경에는 12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의 감염이 크게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아무리 중증화 위험은 낮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감염됐을 때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네. 노바백스가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허가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승인 외 사용으로 해서 어린 연령층에도 확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플라스틱이나 피부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는 일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통한 간접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이 통계 처리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평균 한 8일 정도 생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델타는 한 5일 정도다라고 하면서 한 3일 정도는 더 오미크론이 더 오랫동안 생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 처리 부분이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피부에서 있어도 이제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코로나19는 주요 전파 방법이 비말입니다. 네. 물론 환경을 통한 비생체 매개 접촉률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보다는 상기도에서 보다 원활히 증식하는 특성 때문에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12세 미만의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폭증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듯이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금 청소년이나 영유아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이후에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면 등교 이후에 교내 확진자가 늘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2월 달에 어떤 확진자 경향성이 이 3월에 전면 등교 내지는 어떤 등교 방침의 가장 주요한 이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2월 말경에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면 등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분 등교든 전면 등교를 시행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특히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어떤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소독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중증화율은 낮더라도 장기 후유증 등을 고려해 볼 때에는 백신 접종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수업 부분에 있어서 특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영상 위주의 수업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일부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온오프 병행 수업 방식을 도입을 했더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